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트럼프 흐름을 바꿀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테슬라 곧 뒤집기가 일어난다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냐, 대세 상승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때 우리가 선물 시장 봤을 때보다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우 보십시오. 0.96이에요. 오늘 1부 때는요, 0.3, 0.4 정도였거든요. 벌써 거기에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도 보세요. 훨씬 많이 뛰고 있죠. 0.8이었거든요. 근데 1.48로 뛰었습니다. 거의 2배로 더 뛰어 올랐습니다. 그때보다도.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1.83 뛰고 있습니다. 많이 뛰고 있죠. 이때 나스닥도 1.2였는데 지금 월등히 더 많이 뛰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 선물 시장이 1.1% 올랐는데 뭐가 많이 올랐냐 그러는데 여러분 기본 상식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추가적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소에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1%가 많이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공부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4 높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물 금리는요, 지금 뭐 이유들이 분분하잖아요. 뭐 그게 지금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에요. 일단 일본도 지금 미국 선물을 지금 미국 거를 채권을 더 팔아야 되냐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베셋 장관이 직접 날라가 가지고 좀 자제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한다는데, 뭐 그것도 일본의 또 국내 사정과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일본에 지금 엔화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연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요, 이 중국이 트럼프의 약점을 알잖아요. 트럼프가 두 개를 지금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일 가격 낮추고 10년물 금리 낮춰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흐름을 아주 흐름을 좋게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중국에서 채권을 막 팔아버리거나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채권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 결국 10년물 금리가 급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시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오일 가격을 트럼프가 잡고 있는 건요, 요거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유럽 시장의 이 기술주들이요,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테크 스탁이 전부 2.8%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boosting regional market after Trump tariff exemption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 면제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유럽 시장을 급등하게 만든 거죠. 물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때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그래도 다행히 140%, 150%가 아니라 20%대의 그 어떤 그 브래킷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굉장히 안도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선물 시장도 뛰어오르고 있고, 그 유럽 시장 오르고 있고, 아시아 시장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관세만 뭔가 좀 정리가 되더라도요, 시장이 미친 상승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난리죠,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런 쪽에 부담이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이 전설적인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가요, 직접 등판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컨시스턴시가 없는, 일관성이 없는 이런 자꾸만 이 과격한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결국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요. 위에 타이틀을 보세요. Something worse than a recession이라고 합니다. I'm worried about something worse than a recession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 그 이상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경기 침체 이상이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그 단어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지금 한 30%씩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이 달리오나 그리고 최근에 지금 좀 더 이렇게 깊이 분석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경기 침체만 오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를 넘어서 더 위험한 것이 온다는 거, 더 심각한 것이요. 자, 그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하냐면요.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global monetary system will break dow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is concerned the global monetary system will break down. 그러니까 세계의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시스템ik 이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관세로 해서 물가 오르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주가 폭락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다라는 거, 어쩌면요 정말 이 주가가 붕괴되면서 단순 주가 붕괴가 아니라고요. 마켓 크래시는요, 지금 옛날 같으면 마켓 크래시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마켓 크래시가 갑자기 오고 이런 식으로 이 계속해서 고착화돼 버리면요, 이거는 시스템ik 이슈로 번지는 거, 옛날 2008년 금융위기처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험이 더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의 tariff policy죠. 그러니까 관세 이 정책이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too aggressive한 거야. 너무 지금 과하게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growing US debt. 지금 이러면서 계속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빚과 관세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이 세계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펼치는 건요, 미국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또 펼치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를 내서 어차피 관세라는 게 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걷어가지고 갚겠다라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이 관세랑 물가 이 빚을 해결하겠다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관세랑 이건요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도 그렇고 레이 달리도 그렇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 투자 그루들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스템 붕괴가 오면요, 이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특히 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fallout from the turmoil in bonds입니다.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와가지고요,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채권 시장의 붕괴가 지금 more severe shock to the monetary system than 2008 financial crisis라고 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으로부터 생기는 붕괴가 이게 더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거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이 달리오의 걱정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지금 벌써 제가 며칠 동안 이거는 구조적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이걸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마켓 크래시 신경 안 쓴다, 주식시장 붕괴 신경 안 쓴다 그러는데, 지금 전부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그 채권 시장 붕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이랄지 이것들이 채권 시장의 붕괴도 이어져요.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면 지금 지금 국가들이요, 미국이 지금 관세하는 게 상호 관세죠. 네가 우리한테 50% 매기고 있어, 미국에게. 그럼 우리도 50% 이런 식으로 상호 관세를 매겨버리면요,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오히려 더 많이 더 윽박 지르고, 우리는 세계 경찰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뭐 니네 나토 왜 챙겨줘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우리 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1기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큰형님 역할 안 하겠다라는 건데, 큰형님 역할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막 관세도 똑같이 매겨버린다? 미국이 손해를 안 보겠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너무 미국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버리면 각 나라들이 미국의 기축통화랄지 인정해 주는 거랄지 굳이 미국의 채권을 계속 소유하면서 미국이 나홀로 가겠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더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레이 달리오도 트럼프의 너무 지나친 관세 정책, 준비가 안 된 서리건 정책이 붕괴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뭐 트럼프를 공격하는 레거시 미디어들 공격이 돼,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테슬라를 하면서 다
여러분들에게 발라드리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잘못된 거 이거 다 분석해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번에 머스크도 직접 얘기했죠. 오히려 자유무역을 굉장히 많은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테크 이 CEO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레이 달리오랄지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트럼프를 뽑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염려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자꾸 트럼프 그냥 맹종하는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공격하냐, 네가 뭘 안다고 이러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신처럼 떠받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여러분들보다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한 인간이라고요. 한 인간일 뿐이니까 너무 자꾸 신격화 시키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되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늦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도 바꾸고 있는 거고, 그 나바로, 첫 번째 그 관세 정책을 했던 나바로를 밀어버리고, 지금 나바로 안 나오잖아요. 요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잘 듣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잘 얘기해야 돼요.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다듬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중국이 트럼프하고 지금 뭐 관세 전쟁하고 있잖아요. 한치도 밀리지 않으려고 이미 중국이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 타이틀 한번 보세요. 지금요.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3월 달입니다. 자, 지금 한참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관세 전쟁 속에서 중국의 수출이 스카이로켓 굉장히 지금 폭등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3월 달 수출량이 12%가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다가올 관세 전쟁 때문에 미리 현재 선적을 다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일단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요. 지금 그 프론트 로드죠. 프론트 로드 shipment인데, 자, 물건을 미리 먼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너 니네 며칠까지 관세 매겨 때린다 이러니까 그 전에 막 몰아서 한꺼번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가격. 그리고 그 보낸단 말은 미리 주문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겠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옷이랄지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신발 뭐 중국에서 만든 것들 많을 텐데 부품까지도 야 빨리 보내. 지금 다음 달까지 해서 미리 땡겨서 빨리 보내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야지 관세를 안 먹으니까. 자,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보내는데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늘었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뽑아내서 이렇게 했지만, 국내 지금 소비는요, 또 여전히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보세요. 수입 물량 보면요,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수입 물량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수입 물량이 왜 떨어지냐면요. 수입 물량도 사실은 또 다른 중국 안에서 관세가 있으니까 더 늘어야 되잖아요. 수입 물량은 오히려 이제 domestic demand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부의 소비가 훨씬 더 많이 계속 줄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일종의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국이 지금 트럼프하고 이 소위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장기로 끌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게 뭐 5년, 10년도 아니에요. 그냥 1년 정도만 끌고 가면 트럼프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중국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지금 중간 선거가 오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쭉 끌고 가다가 계속 미국 경제가 폭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중국 경제에 데미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내년에 소위 말해서 공화당이 상원 의원을 전체 지금 현재 소위 말해 레드 스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보세요. 충분히 잃을 수 있거든요.
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물가가 다시 올라버리고 그러면요, 국민들은 또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은 장기전을 가기 위해서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약점을 공략하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만 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굉장히 긴장할 수 있겠죠. 이러다가 내가 패배하면 식물 대통령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은 자기들을 희생해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라고 보면요, 중국이 연간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이 타겟인데, 이렇게 해야지 2040년도쯤 갔을 때 이렇게 해서 5%씩 성장하면요, 미국을 뛰어넘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30년 후반 혹은 2040년도쯤에요. 근데 이거 지금 또 5%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표가 지금 현재 이 무역 전쟁, 심해지고 있는 무역 전쟁과 미국의 견제, 그리고 국내 소비가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5% 달성 못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지금 중국도 소위 미국 눈치 안 보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짓밟기 위해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요, 중국 어려워요. 계속 디플레이션이 계속 갈 수 있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관세에서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런 현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오늘 사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 머스크의 아들, 이 리틀 엑스가, 지금 이 어떤 스포츠 경기에 관람하러 가고 나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벨트 보세요. 벨트를 받아가지고 사진 찍은 건데, UFC죠. 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머스크가 직접 올렸죠. X에다가, 지금 UFC 관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렇게 자기 아들, 이 리틀 X죠. X하고 함께 간 건데,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요, 지금 머스크가 올린 게 아니라, 어디서 올렸냐면, 위에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별표 쳤죠. The White House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이요. 여러분들 같으면 청와대거든요. 예, 청와대. 요즘 용산이지만. 근데 이 청와대에서, 이 소위 국가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백악관은 또 미 합중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집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악관이면 미국을 움직이는 곳인데, 이 홈페이지에 지금 백악관의 이 소위 화이트하우스라고, 이 백악관에서 직접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일론 머스크하고 X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백악관이 할 일이 없을까요? 그럼 백악관이 올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백악관은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해서 백악관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랄지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얘기가 많은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머스크의 아들이 있는 사진을 올려버린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예인 소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그냥 개인 계정도 아닌데 국가 최고의 소위 기관 아닙니까? 근데 백악관에서 이 사진을 올렸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최근에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눈밖에 났다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또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이고요. 그거는 그냥 둘이 관계를 또 떨어놓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이미 지금 이런 사진을 올리는 건요, 사실 지금 최근에 머스크의 행보가 이런 거였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나바로하고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둘이서 굉장히 심하게 다퉜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대놓고 비난하듯이 얘기했는데, 머스크는 본인 생각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비난을 심하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비난하면 비난을 하는 거지만, 근데 자꾸만 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요, 머스크도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 스피치니까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트럼프에게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지금 관세가 너무 과하다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바로를 직접 저격했잖아요. 자꾸 하버드 대학교에 PhD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PhD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일을 못하면요, 서울대건 하버드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일을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정말 제대로 하느냐지, 뭐 그냥 하기만 가지고 했는데 일은 엉망이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관세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둘이 싸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레거시 미디어들은 드디어, 머스크가 이제 백악관에서 쫓겨난다. 트럼프가 조만간에 쫓아낼 거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백악관에서 따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머스크를 주먹 쥐고 있고 아들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올린다? 이건요,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는 머스크를 신뢰하고 있고 그 머스크는 항상 좋은 의견을 주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악관하고 머스크와의 관계 뭐 깨지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스크도 공손하게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고 있고 잘 전달되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좋아해요. 많은 부분에서.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웃고 있는 거 봤죠. 머스크가 얘기하는데 너무 흡족해서 만족하면서 아주 존경의 눈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옆에 천재가 있는 것 자체가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머스크도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머스크도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이제 도지 빨리 이제 할 목표를 이루고 나면요, 도지는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그 정치 개입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머스크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냥 중간중간에 백악관에 이제 트럼프에게 조언해주고 같이 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AI랄지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도지 쪽에서는 적당히 하고 이제 한 1조 달러 절약시키고 나면요, 빨리 이제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일론 머스크 아들을 사진을 올린다? 아니 무슨 대통령도 아닌 이런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머스크를 신뢰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또 해결하고 해야 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소열 메르시 데이터 이제 이게 소위 투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투표의 내용이 뭐냐면요. Have you tried any version of Tesla FSD version 13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버전 13을 테슬라 자율주행 이 버전 13부터가 굉장한 수준이잖아요. 자, 이거 혹시 이 버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yes, no가 나오는데요. yes보다 no가 더 많아요. 아직까지 버전 13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투표한 사람 중에 44%가 지금 이 FSD 버전 13을요,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도 41%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냥 결과 보기를 14%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없다 치고 따지면 이걸 100%로 다시 환산하면은 이 정도면요,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걸 말하냐면요, 아직도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FSD를 활용하지 않는, 특히 FSD 버전 13 있죠. 이제 13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거의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그냥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테슬라 차가 그냥 좋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자율주행이나 오토파일럿이 작동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테슬라 좋아서 탔는데 자율주행보다는 그냥 오토파일럿 해보니까 오토파일럿하고는요, 그냥 사실 고속도로만 좋거든요. 근데 나머지 스트릿에서는요, 오토파일럿이 빈약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FSD를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오토파일럿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그러니까 자율주행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오토파일럿은요, 그냥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ADAS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그거는 보조 기능으로 정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FSD 버전 13을 활용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아직까지는 좀 더 있다가 돈 내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버전 13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절반인데 이건 또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절반 정도가 아직도 버전 13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실험 테스트도 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앞으로 지금 버전 13 이상을 사람들이 하게 올라갈 여지가 너무나도 많겠죠.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번에 6월 달에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하지 않습니까? 로보택시를 하고서 FSD 작동이 되는 거 보면요, 그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FSD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 차도 FSD 연결만 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무인으로. 이제 눈으로 보겠죠? 막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막 떠들어댈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빈도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하면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사게 될 거예요. 테슬라 이 FSD를요. 그러면 테이크 레이시라고 그러죠. 이 취득률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절반 이상이 아직도 한 번도 경험 못했다? 앞으로 이 절반, 나머지 절반이 테슬라 FSD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들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면서 오히려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1부 때도 제가 공장에서 빠져나오는 테슬라의 뉴 모델 Y를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영상이 추가적으로 몇 개 공개된 걸 보면요, 자, 정말 이 그림도 정말,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그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 밖에서 찍은 거거든요. 자, 드론으로 이게 밖에서 찍은 건데, 지금 보시면요, 뉴 모델 Y가 공장에서 빠져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없잖아요. 운전자가. 옛날에는요, 여기 운전자 한 사람들이 다 타서 일일이 차가 밖에 가서 파킹에서 세워두면, 그 다음 배달차가 오면 그 배달차에도 또 사람이 올라가서 운전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다 자율주행으로 거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나오는 걸 보니까요,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띄엄띄엄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완전 따닥따닥 붙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정말 마치 자로 잰 듯한 이 거리도 딱 맞춰가지고요, 탁탁탁탁 빠져나와요. 이게 거의 자동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스스로 로봇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4바퀴 달린 로봇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옵티머스는 2발 달린 로봇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기능은 똑같거든요. 엔텐트 방식이고, 그리고 비전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공유하죠. 사물을 분석하고 이게 사람이다 뭐다 분석할 때는요, 그 자율주행 엔텐트 방식이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봇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둘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가 대단한지는요, 지금 자동차 회사 내연기관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요, 다 경악하죠. 놀라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면요,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완공되고 나면 이제 그 텍사스에서 자동차를 인도할 때는 아마 이게 자율주행으로요,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고객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부터 아마 정말 무인으로 배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충전 다 한 상태로 나와서 여기서 나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가면 온라인으로 결제만 다 해두면 그냥 이 차가 그 사람 가면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냥 바로 고객의 집으로 바로 가는 거죠, 배달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여러분 이 FSD 이제 로보택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제가 볼 때 단계별로 공장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바로 가는 거, 그 오스틴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배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만 완성 딱 시켜 놓으면 집에서 결제 다 끝나고 서류 다 오고 가면 끝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집으로 직접 사람이 배달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픽업하는 거거든요, 센터에다가. 근데 가보면은 뭐 서류 작성 좀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거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이 공장에서 사람의 집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요, 와, 정말 인건비를 정말 많이 이거는 절약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이요, 이런데 비용 절감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머스크가 또다시 한 번 더 컨펌해 줬습니다. 자, 어떤 거냐? 테슬라의 FSD unsupervised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운전대에 앉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율주행하는, 우리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공장에서 자율주행으로 파킹락까지 다 그냥 되는 한 2마일 정도씩 막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1마일도 가고요. 자, 어찌됐건 지금 머스크가요, 다시 한번 컨펌해 줍니다.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번에 이 로보택시, 이제 출시가, 뭐, 그대로 잘 on track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출시한다라는 거니까 연기되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로보택시를 어떤 도시에 이제, 런칭 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 기술의 완성도겠죠. 본인의 기술의 완성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국의 이 도시, 이 소위 텍사스 어스틴이면 시의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회가 허락해줄 뿐만 아니라 어디서 허락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정부에서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텍사스 주니까 텍사스 주정부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미 허락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텍사스에서는요. 그러니까 텍사스 어스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기술력인데, 본인들의 기술력이야 이미 벌써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다 파킹롯으로 차근차근 혼자서 다 가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요. 이미 텍사스 어스틴에서 실험이나 테스트가요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밤이랄지 계속 테스트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도로들을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텍사스 어스틴이 또 아무래도 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반듯반듯한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기본적인 테스트를 다 거쳤고, 그리고 이때 여러분 관건은 뭐예요?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때 버전 14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사이버캡에 적용되어지는 자율주행이 그게 버전 14이냐, 버전 13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버전 13하고 13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14는 더 뛰어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13하고 14의 차이는요. 14부터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레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표할 때 사이버캡엔 버전 14가 달렸습니다. 장착됐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그러면서 테스트하는데 이미 매일매일 막 언론 보도가 나오겠죠. 오늘 벌써 몇 명의 사람을 받았습니다. 또 내일 또 몇 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문제없이 굉장히 스무드하게 갑니다. 아마 그런 차량 이 멈춤이랄지 이런 시행착오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이 완벽한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잊지 마세요. 지금 뭐 관세며 뭐며 맞아,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린 건 intrinsic value, 즉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테슬라를 투자하냐? 바로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라이센스와 그리고 로봇까지 이것들이 만들어낼 시너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당연한 거고요. 자동차는 뭐 이제 저렴한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그게 만들어낼 마켓 쉐어라는 건요 늘 수밖에 없어요. 10% 20%더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판매 수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는요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buy and hold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존 뉴스였습니다.